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쫙쫙 하고 배 아프고 메스껍고 토한다, 장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장염이 생기면 보통 2-3일 정도 고생하고요, 건강한 성인들은 대개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쫙쫙 하고 배 아프고 그러면 화장실 문고리 잡고 울게 됩니다. 장출혈성 대장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고요, 열흘까지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장염에 밥 먹어도 되나요? 예, 먹어야죠. 하지만 보통 때처럼 드시지는 마시고요, 첫날에는 흰 죽이나 미음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먹으면 바로 물설사로 나오니까 안 먹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먹은 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좀 먹어야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더 힘드니까. 흰 죽은요, 그냥 냄비에다가 밥 넣고 물 적당히 붓고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면 되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반찬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흰죽이 너무 밍밍하면 그저 간장이나 좀 찍어 먹는 정도로만. 먹으면 메스꺼리고 토해서 힘들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예, 그럴 때는요,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죽에다가 물을 더 붓고 믹서기로 웽 돌리면 그게 미음입니다. 한 번에 한 컵은 다 못 먹더라도요, 5분에 한 모금씩 10번 먹으면 되지요. 미음이 힘들면 숭늉,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거라도 드셔야 됩니다. 장염에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예, 맵고 짜고 자극성 있는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유제품도 소화가 잘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죽도 지방이나 단백질이 있는 고기죽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흰쌀로만 만든 게 속이 더 편합니다. 자, 첫날에는 그렇고요, 둘째 날 지나면서 설사가 조금 덜해지면 당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를 잘게 다져서 죽 끓일 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설사가 심합니다. 이러다가 탈수되는 거 아닌지 이거 링게루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급성설사 장염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탈수를 조심해야 돼요. 탈수가 되면 푹 깔아지고 입과 혀가 바짝 마르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소변을 별로 안 보고요, 애가 막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나올 게 없으니까요. 이럴 때 병원에 가면 수액을 달아주죠. 근데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경구용 수액을 만들어서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때는요, 그냥 맹물보다는 그 물에 당분과 약간의 소금이 녹아 있을 때 수분을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포도당과 나트륨의 삼투질 농도가 1:1 내지 2:1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수액의 농도는 체액의 농도보다 좀 묽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저장성, 하이포토닉. 이걸 집에 있는 설탕과 소금으로 대충 맞춰보면요, 물 1리터에다가 설탕 25g, 소금 3g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설사하고 토하는데 이 밍밍한 것을 한 번에 한 잔씩 마시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분에 한 숟가락씩 먹이면 됩니다. 조금씩 여러 번.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염에 항생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중독이 어떠한 원인으로 잘 생기는가 통계 자료를 살펴봤어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그리고 캠필로박터, 이 5가지가 주요한 원인 병원체고요.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 감염이 제일 많네요. 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장염에는 항생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살모넬라 감염일 때도 항생제는 증상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보균 기간을 늘리고 재발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때문에 장염이 생긴 경우에는 이때 항생제를 썼다가는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항생제 사용 여부는 진료하는 의사가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약국에 가서 지사제를 사 먹을까요? 아니요. 지사제는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설사를 하는 건 병원체가 장의 상피세포를 손상시키는 바람에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쭉쭉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밖으로 나가야 할 세균 독소와 바이러스를 쭉쭉 내보내는 거기도 합니다. 나갈 건 나가야죠. 지사제로 틀어막고 못 나가게 하면 나쁜 걸 내 뱃속에 간직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장염에는 지사제를 쓰면 안 돼요.
손상된 장이 빨리 회복되는데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예, 마죽이 좋습니다. 생마 80g 정도를 잘게 다져주시고요. 흰 죽을 끓일 때 그 마를 같이 갈아 넣고 끓여주세요. 그러면 설사가 오래 가지 않게 해줍니다. 볶은 율무차도 괜찮습니다. 율무를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볶은 다음에 분쇄기로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글보글 끓여서 차로 드시면 손상된 장 상피세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 중에 이중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인삼, 백출, 건강, 감초 이 4가지 약재로 된 처방인데요. 이게 보통은 만성 설사에 쓰는 약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급성 설사에도 아주 잘 듣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밖에 나가도 되나요? 아니요. 가능하면 집에 계셔주세요. 특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요.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감염된 사람은 엄청난 전파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다니고 또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변 보고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손을 꼭 잘 씻어주세요. 노로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데 집에서 설사하고 토했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 튀었어요. 어쩌죠? 예, 노로바이러스는 토사물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전염될 수 있어요. 처리할 때는 차아 염소산이 들어있는 염소계 소독제를 쓰셔야 됩니다. 유한락스 레귤러가 그겁니다. 일단 비닐 장갑을 끼고 종이 타월로 토사물을 치워주시고요. 락스물을 희석해서 준비합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 의 농도는 4.5%, 즉 45,000ppm입니다. 이걸 10배 해석하면 4,500ppm이 되겠죠. 자, 이걸 스프레이통에 담아주시고요. 구토물이 튀었던 곳, 또 변기에다가 스프레이를 칙칙 충분히 뿌려서 적시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는 겁니다. 토사물뿐만 아니라 입었던 옷도 잘 세탁해야 됩니다. 장갑 낀 손으로 옷을 집어서 세탁기에 가져가야 되고요. 세탁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해주세요.